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든지 뭐 하든지 김치 없으면 우리가 밥 먹기 좀 불편하죠. 네. 그리고 빵 많이 먹어도 괜히 김치 생각하나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김치하고는 뗄 수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김치 담그려면 뭘로 담궈요? 배추에서 배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배추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이 풀초에 요 밑에 있는 게 소나무 송자죠. 이 소나무가 항상 푸릇하죠. 그래서 채소 중에 항상 푸르게 자라는 게 배추구나.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게. 그리고 우리가 배추가 추나 추동 아무 때나 심어도 온도만 맞으면 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또 이렇게 구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시사철 심어 먹는다. 이런 뜻도 좀 되겠죠. 그리고 또 옛날에 보면은 배추를 일반 사대부들 좀 덜 먹었나 봐요. 그 기록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김시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1400년대 분이시니까 지금 한 600년 전 분이시죠. 김시습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배추를 먹으면서 배추를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이 좋은 맛을 사대부로서 이 맛을 처음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처음 알았도다. 뭐 이런 이제 시를 써요. 그걸 보면은 옛날에 배추 맛을 오히려 사대부들은 잘 안 먹었고 일반 서민들이 주로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저희들이. 그리고 배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추라고 하는데 그 한문에서 어디서 나왔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와요. 그럴 때 자, 여기도 배추가 있습니다만 요 앞에는 파란하죠. 여기는 어때요? 하얀하죠. 그래서 뭔가 하얀한 채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백채라고 그러는데 백채 흰빛 나는 흰 색깔 나는 야채다. 그러니까 백채 발음을 해봐요. 뭔가 지금의 배추하고 발음 비슷하겠죠. 요거를 기록을 좀 봤더니 훈몽자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아래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차. 요것도 아래 하자고. 요것도 이제 아래 하예요. 그래서 배차가 배차. 그리고 이제 배채. 그다음 배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배차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것이 옛날 요 어원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나이 배차가 어떻다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채라고 한 것이 요 백채, 흰빛 나는 야채다 하는 데서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은 요거를 우리가 이게 배추숭이라고 읽어요. 현재. 요걸. 근데 옛날에는 숑으로 읽었대. 숑. 숑으로 읽었다가 그러니까 옛날 고서를 보면은 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요거를 숑으로 읽었대. 숑. 그러니까 송하듯이 소나무 송하듯이 숑. 그랬다가 발음이 변해서 슝. 그러다가 지금의 숭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를 한문사전을 보면은 배추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 불과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500년 정도 기록에는 흉으로 나왔다가 지금의 숭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는 발음이 계속 변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문사전에서 숭으로 나왔지만 또 언제 또 다시 또 이렇게 변할지도 모르겠죠. 뭐 몇백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요런 변천 과정을 겪었다. 요런 거 이제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배추를 햇빛 쬐면 이렇게 파랗게 되는데 햇빛을 안 쬐게 하고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굴이라든지 암굴 같은 데서 기르면은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햇빛을 안 받으면. 그거를 우리는 황화채라 그래요. 황화채. 그러니까 그 싹이 나오면 약간 배추 싹이 처음에는 약간 노릇노릇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누를 황자. 약간 노란색 그 싹이 나는 채소다. 그러니까 황화채라고 황화채. 여기 되게 고급 식품이에요. 옛날에서는. 지금도 이게 고급이지만 옛날에도 그 배추를 헛방이라든지 움집에서 햇빛 안 닿게 길러가지고는 그걸 아주 이제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급, 예를 들어서 상류계층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황화채를 길러서 많이 먹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만발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우리가 저기 강화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강화도라는 그 섬에 딱 가면은 사실 섬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미 다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강화도에 가면 순무가 있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재밌는 게 제주도에 있는 유채나 강화도에 있는 순무나 여기 있는 배추나 이 세 가지가 전혀 사실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세 가지가 사실 교잡이 돼요. 교잡이 된다는 거는 같은 품종이라는 얘기죠. 같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같은 건데 뿌리가 같은데 이제 분화가 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 여러분 배추꽃 핀 거 보셨어요? 네. 배추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노란하고 유채꽃 비슷하죠. 네. 그리고 배추 뿌리 먹어본 적 있어요? 배추 뿌리. 네. 배추 뿌리 맛이 어때요? 톡 쏘고 순무 맛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뿌리가 같은데 예전 이제 현대 과학에서 증명이 된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지금도 약간 2000년 전 아프가니스탄 요새 한참 총 쏘고 막 하는 동네 있죠. 중동에. 그 동네에서 유채에서 순무가 분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채가 있었는데 유채를 이제 평지라고도 해요. 유채에서 순무가 나오고 그러고선 그 순무가 지금부터 약 한 1700년 전, 16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남북조시대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남북조시대 때 순무에서 배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는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배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2000년 전에 유채에서 순무가 나오고, 지금도 약 한 1600년 정도 전에 순무에서 배추가 나왔어요. 그런데 배추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걸 결구배추라고 그러죠. 묶어진 거. 배추 중에 보면은 이렇게 묶어진 것도 있지만 흩어진 것도 있죠. 그걸 반결구 배추라고 그러고 이건 결구, 뭉쳐졌단 말이에요. 결구.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배추는 반결구 배추였어요. 지금 흩어지는 배추. 그랬다가 그것이 지금부터 약 한 5, 600년 전 정도에 그것이 결구 배추, 이런 식의 배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유채꽃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씨앗의 그 기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화도 순무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뿌리를 이용하는 거고, 배추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뿌리는 근본은 같은데 이용 부위에 따라서 계량을 전혀 다른 쪽으로 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유채는 머리만 되게 큰 거고, 순무는 이제 다리 한 짝만 되게 큰 셈이고, 이런 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유전자를 보면 염색체 개수도 똑같아요. N니꼬로 10이에요. 10개예요. 똑같이. 그래서 세 가지가 또 교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뭐 토막상식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배추는 우리가 배추 먹으면은 열나요? 아니면 좀 시원해요? 시원하죠. 배추 먹고 열난다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배추를 먹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술 먹고 속이 답답하다든지 속이 몸이 찌뿌듯하다 열난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에서 열불 터졌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배추국을 끓여 먹어요. 그냥. 그러면 시원해요. 뭔가 좀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독도 풀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배추국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전부터. 요새는 이제 우거지국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배추가 서늘하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몸이 몸이 냉한 사람한테 좋겠어요? 몸이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이 열이 많은 양인들,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이 열받았을 때 배추를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날배추를 그냥 먹으면은 속이 안 좋아서 속이 냉한 사람들은 날배추 그냥 꼬창 찍어 먹다 보면은 속이 안 좋아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는 배추로 담그는데 속 냉한 사람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참 이치가 되는 게 이 배추에다 뭘 넣어요? 고추도 넣고 마늘, 생강, 뭐 파 이런 거 다 넣죠. 그게 어때요? 그다 열나고 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조합을 맞춰. 거기다 또 한번 발효를 시켰어요. 발효가 되면 먹기가 좋아지는 거야. 이 음식이나 뭐든지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간 걸수록 소화가 잘 되죠. 부드럽고 맛이 좋아지고. 그리고 발효가 한 번이라도 더 된 걸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 같은 거나 우리 뭐 명절 때 보면은 손 많이 가죠. 전도 뭐 지지고 볶고 다지고 뭐 별걸 다 하죠. 왜 그런 걸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명절에 큰 행사가 있으면 모였는데 특이한 음식 먹으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속 안 좋은 사람은 탈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무난한 모든 사람이 먹어도 무난한 식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다지고 한 거를 먹어도 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치도 배추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도 김치 먹으면 설사를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음양의 조화가 맞고 또한 거기다가 한 번 또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유산균 생겨서 유산균 없는 요구르트도 먹고 그러잖아. 우리가 일부러 이제 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이 배추 보면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이 옛날에 이제 그 제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제수라고 해서 저 제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요 제수라고 하는데요. 이 제수가 뭐냐면은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배추를 그 소금에다 한번 절여요. 소금에 절인 다음에 그걸 한번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소금에다 묻혀가지고 그랬다가 그걸 한 2, 3일 발효를 시킨 다음에 국을 끓여 먹는 걸 제수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왜 이걸 먹었냐면은 그 밀가루를 먹고 탈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술 먹고 탈났다. 그러면 꼭 옛날에는 제수를 먹어서 그 독성을 풀어냈어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요것이 지금부터 따지면 약 500년 전, 한 4, 500년 전까지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약 400년 전 정도부터는 제수에 대한 기록이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추가 언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바로 전에 들어오거든요. 임진왜란 이제 후에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바로 그 직전에 들어온 걸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 고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김치에다가 젓갈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잘 먹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지혜인데 예전에는 김치 이제 지금의 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절임 비슷한 거였죠. 근데 예전에는 속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배추를 발효시켜서 그냥 소금에다만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미 김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김치에 이제 그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 그 김치가 개발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참 이걸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왜 사라졌을까도. 그랬는데 연구해본 결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가끔 시골에서나 이렇게 술 먹고 술 빼난 사람들, 술 주독이 많이 쌓였다 이런 사람들은 배추만 가지고도 약간 소금에 약간 절였다가 2, 3일 약간 발효시켜서 끓여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간요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생활의 지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뭐 술 많이 먹었다 이러면 그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배추는 아까 약간 서늘하다 그랬죠. 서늘하다 보니까 열을 내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런 거 피부에 종기가 난다든지 뭐 울긋불긋 단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열병 나는 딱 단독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배추즙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것도 또 옛날에 눈병 앓았을 때도 사용했겠죠. 눈병 앓으면 불구슬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배추즙을 사용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좋은 약이 많죠. 이제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 정말 흉내내서 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배추씨 있죠. 배추씨 기름을 갖고도 사용하기 가능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스테인레스가 많고 괜찮으면 옛날에는 옛날 버칼이 있죠. 옛날 시골에 쓰던 거 이 버칼을 오래 쓰다 보면 녹슬어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다가 배추씨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그럼 녹이 안 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추씨 기름도 그냥도 먹을 판인데 녹 안 슬게 딱 방록제 역할을 해가면서 그로서 사용하면 또 그냥 뭐 무공해고 괜찮겠죠. 지금같이 뭐 칙 이상한 거 뿌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자,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배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배추가 차가워요, 뜨거워요? 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아니면 몸이 냉한 사람한테 좋아요? 그리고 배추는 사시사철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나무와 같이 싱싱하고 푸르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배추다. 그래서 요 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생겨난 거다. 배추숭자가. 그리고 옛날에는 배추를 뭐라 그랬다고요? 배차.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서 가끔 배차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원래 고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